안녕하세요. 경제학 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매일 뉴스 보면 달러 환율이 막 오르락내리락 정신없죠? 와, 저거 도대체 왜 저러나 싶잖아요. 근데요, 이 복잡해 보이는 움직임 뒤에 사실은 아주 간단하고 또 엄청나게 강력한 법칙이 숨어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은 바로 그 환율의 장기적인 방향을 딱 정해주는 기밀, 구매력 평가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단기적으로야 오늘 내일 환율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렵죠. 하지만 시야를 좀 더 길게 멀리 보면요. 환율이라는 건 결국 각 나라 돈이 가진 진짜 힘. 그러니까 물건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 하는 그 구매력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저랑 같이 그 거대한 흐름을 읽는 법, 그 비밀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자고요. 자, 준비되셨죠?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국제경제학의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배울 내용이 어디쯤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아주 단순한 법칙, 하나의 가격, 하나의 법칙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나라 전체로 확장시킨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까지 차근차근 정복해 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 지식이 세상을 보는 우리 눈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국제경제학의 큰 그림. 과연 장기적인 환율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단기 환율은 뭐랄까 매일 바뀌는 뉴스 헤드라인 같아요. 투자자들 심리나 갑자기 터진 사건 하나에 막 흔들리잖아요. 변덕스러운 날씨 같죠. 하지만 장기 환율은요, 그 나라 경제의 어떤 근본적인 체력, 그러니까 기후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기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 바로 물가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물가가 어떻게 환율이라는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그 원리를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 바로 하나의 가격, 하나의 법칙, 일물일가의 법칙입니다.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볼게요. 이런 질문 다들 한 번쯤 해보지 않았나요? 아니, 박사님, 똑같은 물건인데 왜 나라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어디서나 파는 그 유명한 햄버거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에선 5,000원인데 미국에선 5달러일까요? 분명 똑같은 건데 말이죠. 바로 이 단순한 질문 속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의 모든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경제학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그 가격 같아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아주 이상적인 세상이라서 관세나 운송비 같은 무역 장벽이 하나도 없다면 똑같은 물건은 환율로 딱 계산했을 때 전 세계 어디서든 가격이 똑같아져야 한다는 원리. 이걸 아주 간단하게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이 간단한 원리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식 한번 볼까요? 여기서 PI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상품 가격을 말하고요. 저기 별표 곱하기가 붙은 PI는 외국에서의 가격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 그게 바로 환율 E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 가격에다가 환율을 곱하면 우리나라 가격이 나와야 한다, 이겁니다. 어때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아이디어죠.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아니, 가격이 다르면 그게 어떻게 저절로 같아져요? 바로 차익거래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명탐정 코난이 범인을 쫓듯 돈 냄새, 그러니까 이익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상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9달러짜리 셔츠가 있는데 이게 한국에선 1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환율이 1달러에 딱 1,000원이라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이 상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당장 미국에서 셔츠를 9,000원에 사서 한국에 가져와 1만 원에 팔아서 1,000원의 차익을 남기려고 하겠죠. 이런 거래가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는 미국산 셔츠 공급이 막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고 결국 두 나라의 셔츠 가격은 거의 비슷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차익 거래가 가격을 똑같이 만드는 엄청난 힘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셔츠 하나만 봤잖아요? 그럼 이 아이디어를 나라 경제 전체로 한번 쫙 확장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등장합니다. 네, 맞아요. 셔츠 하나에서 이제는 국가 전체의 물가 수준으로 시야를 넓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셔츠, 자동차, 쌀, 미용실 서비스까지 한 나라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하나의 거대한 장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이 국가대표 장바구니에다가 방금 우리가 배운 일물일가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 그걸 바로 구매력 평가설, 영어 약자로는 PPP라고 부릅니다. 자, 수식을 한번 보세요. 아까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달라진 거라곤 소문자 P가 대문자 P로 바뀐 것뿐이에요. 여기서 대문자 P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국가대표 장바구니의 가격을 의미하고요. P스타는 외국의 물가 수준을 뜻합니다. 이 이론이 말하는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라는 건 결국 두 나라 물가 수준의 비율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똑똑한 우리 학생들은 바로 손을 들고 질문할 겁니다. 잠깐만요, 박사님. 이 이론이 맞다면 환율은 물가 비율로 딱 정해져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에선 매일매일 미친 듯이 변하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맞아요. 현실 세계에서 이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 생각보다 잘 맞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마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물리학 법칙 배울 때 진공 상태를 가정하잖아요. 근데 현실에는 공기 저항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나라 사이에 물건을 옮기려면 당연히 운송비가 들고요. 정부는 또 관세라는 장벽을 세우죠. 그리고 미용실 서비스나 집값처럼 나라 간의 사고 팔기 어려운 비교역제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심지어 나라마다 사람들이 주로 사는 물건, 그러니까 그 장바구니의 내용물 자체가 다르기도 해요. 바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절대적 PPP는 현실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경제학자들이 여기서 이거 틀렸네, 포기했을까요? 천만에요. 오케이, 절대적인 가격 수준이 딱 맞지는 않는다고? 좋아, 그렇다면 시간에 따른 변화는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하이라이트인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수준이 아니라 변화율에 있어요. 운송비나 관세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물가 수준이 정확히 같아지지는 않더라도 두 나라의 물가 상승률의 차이는 환율의 변화율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접근법 아닌가요? 그리고 바로 이 슬라이드에 그 모든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가장 중요한 수식입니다. 여기서 변수 위에 씌워진 저 작은 모자, 보이죠? 저게 바로 변화율을 의미하는 기호예요. 자, 그럼 이 수식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부해 봅시다. 자, 이 수식이 말하는 건요,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왼쪽에 있는 즉 환율의 변화율은요, 오른쪽에 있는 두 값의 차이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P햇과 외국의 물가 상승률 P햇스타의 차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1년에 5%고 미국 인플레이션이 2%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 차이가 얼마죠? 3%죠? 그러면 이 이론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매년 3%씩 오를 거다. 즉,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질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강력한 통찰력 아닌가요? 자, 오늘 우리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현실 세계의 복잡한 환율 움직임을 꿰뚫어보는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까지 꽤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보다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의 돈 가치는 떨어진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것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오늘 강의는 대성공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뉴스를 보면서 저 나라는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앞으로 저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경제학적인 눈을 갖게 되신 겁니다. 물론 국제경제학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경험한 것처럼 이 학문은요, 복잡하게만 보이는 이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렌즈를 여러분 손에 쥐어줄 겁니다. 부디 이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더 깊고 넓게 이해하는 즐거움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배운 이 원리를 머릿속에 딱 넣고 내일 아침 환율 뉴스를 한번 보세요. 과연 그 뉴스가 어제와 똑같이 보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르게 보일까요? 어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지
그 변화를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